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지난 시간에 1차 부등식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다항식이 1차식이냐 2차식이냐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2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는 건데, 첫 번째 단원 주제를 딱 보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래요. 도대체 2차 부등식을 배우는데 2차 함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수 또는 식, 여기서 중요한 건 시계값이에요. 시계값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부등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2차 시계값, 그 녀석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함수라는 녀석이 딱 나타나 있네. 허허, 거참.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시계값의 관계. 시계값. 시계값을 비교한다.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함수의 x 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솔직히 방정식과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과 함수와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이 뭘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주어진 녀석을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느냐? y가 0일 때 x의 값, y가 0일 때 x의 값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주어진 2차 함수에서 y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했을 때, 그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즉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우리가 2차 함수에서의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2차 함수의 x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x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걸 어떻게 써먹나? 앞으로 가보자고요. 자, 그럼 먼저 2차 부등식의 형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주어진 식의 한 변이 0이 되도록 좌변으로 모든 항을 옮겼을 때 2차식으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용어 덕택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상, 이하, 미만, 초과라고 하는 녀석이 2차식과 함께 꾸며져 있는 녀석을 우리 앞으로 2차 부등식이라고 하자. 2차 부등식은 2차식과
이상, 이하, 미만, 초과라고 하는 녀석이 같이 묶여서 만들어지는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보도록 할게. 무슨 얘기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워놓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시계값을 구해보자. 여러분들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시계값을 예쁘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를 생각해보자 이거지. x라고 하는 녀석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값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볼게. y도 안 쓸게.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시계값들을 나타내보자. 뭐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는 시계값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녀석을 2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x라고 쓸게요. 왠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완전 제곱골 변형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 항의 계수에 2분의 1을 한 다음 제곱한 걸 더해지고 그만큼을 빼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녀석 플러스 5라고 나타내면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던져나가면서 2와 곱해지게 돼요. 플러스 3. 그러면 이 식의 시계값을 나타내보자. 어떻게 나타내긴? 앞에다가 y라는 새로운 문자를 붙여주고 이 x와 y 사이의 시계값의 관계를 x, y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 마이너스 1일 때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계값 y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러면 x가 1일 때의 시계값을 찾고 싶어? 1 대입하면 되겠네요. 뿅뿅뿅뿅뿅뿅 1 집어넣게 되면 12. x가 0.1일 때의 시계값을 찾고 싶겠네요. 0.1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여러 개의 x의 값에 대한 시계값을 y라고 정했을 때 그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xy 좌표 평면에 나타냈다? 그러면 그 녀석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골로 만들었을 때 꼭지점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의 형태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x일 때의 시계값 y 짝지어지는 녀석을 점들의 모임인 선으로 나타내는 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시계값. 이 시계값이 0보다 클 때, 이 시계값이 0보다 크게 나타나는 x의 범위를 찾자. 이게 2차 부등식이야.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시계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바로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돼버려.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잘 잡혀 있어야 되고 중학교 3학년에서 주어진 내용을 선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2차 함수 연습 잘 해주시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라는 녀석 다양한 문제들 풀어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시계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을 딱 그려놓고 y축이라고 하는 녀석을 딱 그려놨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시계값이 0보다 크다. 시계값을 y로 잡았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있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은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주어진 2차 함수의 시계값 y좌표가 오른쪽에 있는 0이라는 시계값 x축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위쪽에 있도록 하는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에 의해서 나타나는 녀석은 x가 알파보다 작은 범위이거나 x가 베타보다 큰 범위일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시계값이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위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시계값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에서 0이라고 하는 x축 시계값보다 어떻게 아래쪽에 나타나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나타낼 거예요. 자, 위로 볼록인 경우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자, x축 그려놓을게요.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 그럼 이 녀석을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 이런 2차식의 시계값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2차식이 위에 있어. 뭐보다? x축 0. 그럼 이때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게 돼버리겠어? 아,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다음! 얘네들은 0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시계값을 갖게 만드는 놈이죠. 그래서 이 경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해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와 같은 식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위, 아래 와 같이 기준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언제 위가 되고 언제 아래가 되는지 그때의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장 개념들이 돼버릴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풀어낼 때는 먼저 식을 정리해서 x-알파, x-베타의 꼴로 만듭니다. 얘를 제일 기본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0보다 작을 때, 물론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풀이식을 외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럼 이때 x는 작은 녀석보다 작거나 x는 큰 녀석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풀어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진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해를 찾아내는 데는 이 공식만큼 편한 부분들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이 비교해야 되는 특수한 형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부분에서는 그래프 사이의 대소관계와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좀 강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를 요구할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대표형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형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주시면 참 좋아요. 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등식을 이용한, 이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를 찾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y = fx의 그래프와 y = gx라고 하는 그래프, 두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때 f의 x가 g의 x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부등식의 해를 찾으면 되는 거고, f의 x와 g의 x가 곱해졌을 때 음수가 나타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f의 x나 g의 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 함수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어진 시계값 정도로 보자 이거지. 그럼 첫 번째 녀석 보자. f라는 함수에 의한 x의 시계값이 g라는 함수에 의한 x에서의 시계값보다 작아야 돼. 그냥 얘 이렇게 읽을게.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보자. 자, 주어진 함수 그래프 정 가운데에다가 내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때 이 fx의 값은 gx의 값보다 위쪽에 있어. 우리는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반대 상황이 되는 곳에다가 x축의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보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이 gx의 함수값이 되고 이 녀석은 x에서의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죠.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길 원한대. 그럼 니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식을 찾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fx의 함수의 그래프가 gx의 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보자. 마이너스 1일 때 두 함수는 서로 만나죠. 그쵸?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가 gx보다 아래에 있구나. 또는 만나는 점 5를 기준으로 5보다 큰 쪽을 보게 되면 자,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gx가 저렇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fx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5보다 큰 경우에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 5보다 큽니다. 더 이상 딴 거 쓰고 자시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두 개의 함수식으로 나타나는 녀석은 수식 만들고 접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왜 우리 EXI드냐, 엑시드냐, 여하튼 한이 걔네들이 열심히 외치던 위, 아래 관계 봐주세요. 그래프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골치가 아파. 왜? f라는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과 g라는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로 나타났네.
어떤 두 값의 곱이 음수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호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 있는 내용을 바꿔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f의 x가 양수이고 gx가 음수로 나타나거나 여기서 이 거나 또는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또는 다음 두 번째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이고 g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로 나타나는 범위를 찾아줘야 f의 x와 g의 x의 곱이 음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서 어떻게 언급했어? x축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x축으로 보자. 0은 x축이다. 그러면 먼저 fx가 양수다. fx가 양수란 얘기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g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gx라고 하는 함수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x축 아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 위에 그려져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f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뭐가? fx가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에서 gx라는 함수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x가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그래프 보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수식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f의 x가 0보다 작대요. f의 x가 0보다 작다.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뭘로 보기로 했어? x축이야.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럼 f의 x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큰 범위에서 f의 x는 x축 아래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gx가 0보다 크대. gx. 직선. 0은 뭐라고? x축. 직선이 x축보다 위. 직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2분의 3보다 작은 쪽에서 gx가 x축보다 위쪽에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왜? 얘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 얘가 x축 아래니까 얘는 x축 위. 그러면 fx가 x축 아래에 있으면서 gx는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는 자,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서는 fx는 무조건 x축 아래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gx는 x축 위에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해 x의 범위는 뭘로 나타나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에선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수식 만들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 풀려고 하시면 자, 제일 중요한 개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60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래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프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들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건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까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유제는 나중에 잘라가지고선 다시 넣어드릴게. 자, 그럼 먼저 대표 유형 2번의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3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야, 함수 관계로 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어디가 더 위에 있느냐 찾으려고 하셨던 분 있죠? 걸렸어잉? 그러면 안 돼. 자,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한 2차 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주어진 식을 이항시켜서 정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을 이항시켜서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어요. 주어진 2차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자. 그러면 2x x 여기다 5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을까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와 같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 식은 1. 그러면은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로 나타난 부등식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5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바로 내도록 할게요. 다시 이 부분 조금 정리 좀 할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 주어진 2차식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서로 다른 두 개로. 그때 작다라고 나타나게 되면 x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알파가 작은 걸로 나타나는 값이고 베타가 큰 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프 안 그릴 거야. 그리면 안 돼.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모두 다 이항시켜 줍시다.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대요.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될까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지?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에이씨, 어머? 음수네.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와 같이 판별식 안에가 음수가 나타나면 이 2차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허근을 갖는다가 돼버려. 그럼 이와 같이 내가 예쁘게 인수분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하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러면 자, y는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에서 4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1차 항의 개수의 2분의 1을 한 다음 제곱한 걸 더해줍시다. 아이고, 없던 값이 더해졌잖아. 그럼 그 값을 빼야지. 그러면 얘는 4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만 벗어나는 거 아니야. 4가 곱해져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플러스 2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수학 귀신. 내가 수학 귀신이라는 게 아니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2가 된다는 얘기거든. 양수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식에 의한 시계값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2분의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0은 뭘로 잡기로 했지? x축. x축으로 잡기로 했잖아. x축으로.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x축 아래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나요?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기에도 없죠? 그럼 이 경우에는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는 없다가 돼버립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이번엔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세 번째. 2차 항의 개수가 음수야. 네,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2차 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조작을 한 다음 던드려주는 게 좀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잠깐, 요거 느낌이 싸하죠?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2x-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지는 식의 형태가 돼버리네. 자, 이 완전 제곱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우리가 일단 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또는 양수가 돼버려. 실수를 제곱하면 0 또는 양수가 돼버려.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돼버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돼버리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x자리에 집어넣는 건 실수야. 실수의 2배를 하고 그 2배한 실수에서 3만큼 뺀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2x-3이라고 하는 시계값은 실수가 돼버려.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 아니면 0이 되어야 돼.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 또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달래. 음수? 말이 안 되잖아.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 또는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수의 성질만 조금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놈은 없겠네. 그럼 제곱해서 0이 되는 놈은 2분의 3이라는 녀석 하나 있겠죠? 제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녀석은 결국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2분의 3이라는 해를 갖게 된다. 요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를 바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찬가지로 뭐냐? 이 2x-3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y는 2x-3의 제곱. 얘는 앞에가 완전 제곱꼴이니까 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고 뒤에 더해져 있는 게 없죠. 따라서 꼭지점 자체가 x축 위에 놓여있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0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 그랬어? x축이라니까? 그러면 이 꼭지점이 2분의 3, 0으로 나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등호는
만나거나, 자, 등호는 만나거나, 작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축과 만나거나, 2분의 3 하나?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는 없으니까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2분의 3.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실 땐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느냐, 혹은 2차 식이 허근을 갖거나 완전 제곱꼴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주시게 되면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는 부분의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대표 유형 3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3번. 좀 지울까요? 아이고, 지저분해. 자, 이 녀석은 이따가 개념 얘기하면서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미리 먼저 얘기를 조금 할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잡히나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프의 개형이 어느 정도 잡히냐 한번 보자 이거지. 자,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6이라는 2차식.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x축보다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2보다 어떻대요? 작아야 된대요. 1보다 어떻대요? 커야 된대요. 어려운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x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놓여 있어야 되고 1보다 큰 범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놓여 있어야 돼요. 질문합시다.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일까요? 눈치챘죠? 위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면 안 돼.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왼쪽에 있는 2차 식은 요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럼 이 빨간색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식을 찾으려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2차 함수에서 뭐라고 부르죠? x절편. x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를 만드는 방법. 어디서 배웠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가 돼버리네요. 이 식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저 식하고 똑같아야 돼. 저 식하고. a의 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해가 x 또는 x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주어진 미지수의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뭐냐면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해. 잠깐만. 옆에다 가자.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다.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앞에서 해가 없다거나 모든 실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x값만 나타나는 경우들은 우리 특수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자. 1차 부등식에서도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의 값이 나타나는 경우는 특수한 해라고 하는 녀석으로 언급을 하고 따로 빼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걸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해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어진 2차식은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의 모양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와 같은 해의 모양이 나타나면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이런 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의 형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자, 문제 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니까 주어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얘를 가지고 우리는 부등식을 꾸밀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지. 어떻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전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비교. 상수항이 6으로 나타났잖아. 상수항이 마이너스 2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보자고.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양변에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아,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이라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해가 나타나는 식의 모양 잘 기억해 주세요.